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여성으로 얼마 전 아들 혼사를 치렀습니다. 자식 결혼은 정말 큰 행사잖아요. 그리고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공들여 키운 자식이 제 짝 만나 결혼한다니까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서운하기도 했죠. 그래도 아들이 늦게라도 장가 간다니까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며느리 되라이도 마음에 꼭 들었고요. 그런데 결혼식 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식이 막 시작되기 직전 결혼식을 중단시킬 뻔할 정도로 큰일이었죠. 살면서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지 궁금하기도 해서 사연을 보내봐요. 제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컸습니다. 저희 부부는 늘 우리 애가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고민이 하나 있었죠. 수의학과 나와서 동물병원 하는 아들이 영 장가들 생각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속은 타들어가는데 티내지는 못하고 넌지시 선볼래 물어보면 그건 또 싫대요. 경제적으로도 결혼 준비는 다 됐는데 왜 갈 생각을 안 하는지 답답했어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더니 동물병원 쉬는 날에도 집에 있지를 않더라고요. 혹시 얘가 연애를 시작했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도 같이 들으시면 더 좋고요. 뭔데 그래? 갑자기 무게 잡고. 저 사실 사귀는 친구가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어요, 어머니? 재정아, 너 요새 밤늦게 들어오고 쉬는 날에도 외출하더니 연애하고 있었어? 대충 눈치는 있었는데 설마 했지. 아닐까봐. 어떤 여자야? 어떻게 만났어? 여보, 가만히 있어봐요. 이 재정이가 얘기하려고 하잖아. 아이고, 참 반가운 소식이구나. 조만간 데려올 테니까 보시고 말씀하세요. 아마 두 분 마음에도 꼭 드실 거예요. 그럴래? 집에 데려올래? 나는 이번 주말도 좋다. 쇳불도 당김에 빼야지. 가능한 빠른 날로 정해보자. 응? 재정아, 네 엄마 얼굴 환해지는 것 좀 봐라. 그동안 말을 안 했어도 이 엄마나 나나 걱정이 많았어. 너 장가 안 간다고 할까봐. 실은 저도 결혼 생각 별로 없었는데 이 친구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암튼 날짜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당장 그 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전날 밤 도무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잘 커준 아들이 어떤 여자를 데려올지, 어떻게 생겼고 성격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서 잠을 설쳤죠. 왜 그렇게 뒤척여? 아이, 잠이 안 와. 당신은 잠이 와요? 나는 기분이 이상해. 재정이가 어떤 아가씨 데려올지 궁금하고 그 아이가 또 우릴 어떻게 볼지 떨리기도 하고. 재정이 못 믿어. 분명 당신 닮은 여자 데려오겠지. 좋은 아이일 거야. 그러니까 얼른 자. 괜히 긴장하지 말고. 애 괜찮아 보이면 그냥 허락해 줍시다.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누가 욕심을 부린다고 그래요? 처음이니까 떨려서 그렇지. 재정이나 우리나 그 아가씨나 떨리는 건 마찬가지지, 안 그래? 얼른 자. 괜한 걱정 말고. 평소보다 늦게 잠든 것 같아요. 사실 전 시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참 아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저도 며느리한테 전해주고 싶었죠. 며느리 되래가 너무 차갑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이 됐고 아들이 그 아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둘이 들어서는데 현관이 환해졌어요. 아들이 데려온 아가씨는 너무 예뻤습니다. 하얀 얼굴에 사슴 같은 눈망울에 진짜 청순하더라고요.
아들 옆에 서 있는데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 그렇지만 꼭 연예인 같았어요. 반가워요. 나 재정이 엄마예요. 전 이시연이라고 합니다. 시연아, 들어가자. 어머니, 저희 계속 현관에 세워두실 거예요? 내 정신 좀 봐. 어서 들어와 앉아요. 얼핏 보니까 남편도 표정이 흐뭇하더라고요. 우린 소파에 앉아 차부터 마셨습니다. 시연이라는 아가씨는 아들보다 6살 어렸어요. 아들은 35, 시연이는 29이었죠. 나이도 알맞고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그림 같더라고요. 참 곱다. 시연이는 누굴 많이 닮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반반씩 닮았어요. 어머니, 시연이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씨도 착해요. 팔불출 같은 아들 칭찬에 시연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둘은 봉사활동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버려진 개 고양이를 보살피는 봉사요. 새초롬한 아가씨가 옷이나 몸에 더러운 게 묻어도 상관하지 않고 불쌍한 동물을 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에 아들이 반한 모양이었죠. 우리 아들도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사가 됐거든요. 여러모로 둘이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아들 말대로 시연이는 엄청 착했어요. 말도 참 예쁘게 하고 배려심도 있고요. 상견례 할 때 사돈을 만나보니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시연이 볼수록 참 예뻐요. 참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과찬이십니다. 저희가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시연이 뒷바라지 제대로 못했어요. 새벽에 물건 떼러 나가면 시연이가 아침 먹고 집 치워놓고 자기 먹을 도시락 싸서 학교 갔습니다. 장사 마치고 늦게 오면 또 집안일 해놓고 공부하고 있고요. 손에 물도 일찍부터 묻혔죠. 시연이가 장하네요. 어려서부터 철이 일찍 들었나 봐요. 네, 저희 눈엔 장하고 기특한 아이지만 보시기에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흰 시연이가 마음에 꼭 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저희도 재정이 보면 이런 말 그렇지만 안 먹어도 배부르달까요? 젊은 친구가 믿음직스럽고 신중하고 너무 훌륭한 청년 같아요. 사돈 내외 시장에서 장사하며 며느리 힘들게 키웠다는데 아주 점잖으셨어요. 두 분 모두 인물도 좋으셨고요. 예비 며느리 외모가 왜 출중한지 이해가 됐죠. 저나 남편이나 흡족했습니다. 거봐, 당신 괜한 걱정했지? 재정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 날 닮아서. 사돈 내외도 얼마나 점잖고 푸근해. 나는 당장 내일이라도 둘 결혼시키고 싶더만. 당신도 참. 그렇게 기분 좋고 마음에 들면 상견례 할 때 얘기 좀 하지. 왜 입은 꾹 다물고 있었어요? 좀 떨리더라도 기분은 좋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신이랑 안사돈이랑 얘기 잘 나눴잖아. 바깥 사돈이랑은 천천히 친해지면 되고. 일사천리로 결혼 진행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죠. 늘 남의 결혼식만 가보다가 제 자식 결혼을 치르려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홀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죠. 아들 내외 결혼 사진을 본 지인 친척들 다 칭찬이 자자했어요. 신랑 신부가 선남선녀라고요. 축하해 언니. 재정이 장가들 생각 안 한다고 그렇게 걱정이더니 괜한 걱정이었네. 신부 너무 예쁘던데? 난 탤런트인 줄 알았잖아. 뭘, 요새 애들 다 인물 좋잖아. 예쁘게 봐줘서 고맙다. 이모, 아니에요. 재정 오빠 신부감 내가 봐도 정말 너무 예쁜데요? 배우라고 해도 믿겠어요. 재정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능력자였네요. 내가 친구들 소개시켜준데도 다 싫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넌 쓸데없는 소리도 한다. 언니, 한복도 너무 잘 맞췄다. 화장도 잘 먹었고. 오늘 진짜 예뻐. 이따가 울지 마. 화장 다 지워줘.
좋은 날 내가 울긴 왜 울어? 들어가 앉아 있어. 여보,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결혼식 이제 시작할 거니까 빨리 다녀와. 저도 모르게 기분이 붕 떠 있었어요. 하객들 모두 며느리가 배우 같다고 칭찬하면서 재정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했죠. 전 아니라고 겸손 떠느라 지칠 정도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긴장이 됐는지 화장실이 급해졌죠. 하객들은 다 식장에 들어가 있고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식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인 것 같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대화하는 걸 듣게 됐고 전 충격에 얼어붙었어요. 대박! 나 결혼식장 알바 여러 군데서 하는 거 알지? 지난주 다른 식장에서 본 신부 오늘 또 봤다? 신부 대기실에 웨딩드레스 입고 앉아있더라고. 진짜 대박. 막장 드라마야 뭐야. 뭐?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있어? 잘못 본 거 아니야? 착각했겠지. 아니야. 신부가 너무 예뻐서 내가 기억한다고. 꼭 배우처럼 눈에 띄어서 지난주에 내가 사진까지 찍어뒀는데 근데 그 신부를 오늘 결혼식장에서 또 본 거야. 그럼 네 말은 일주일 만에 두 번째 결혼식을 치렀다고? 다른 남자랑? 분명해. 나도 너무 놀라서 오늘 또 사진 찍었어. 볼래? 두 개 다 보여줄게. 지금 곧 시골릴 신부 있잖아? 이거 봐. 지난주 시골린 사람이랑 똑같지? 어머머, 정말 그렇네. 신부는 같은데 신랑만 다르잖아. 무슨 일이야 이게? 완전 사기 결혼 아니야? 가족들한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야, 우리가 왜 당사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괜히 귀찮기만 하지. 신경 끄고 알바비나 받아가자. 복잡한 일에 왜 끼어들어? 이런 일 있었다고 애들이랑 수다나 떨면 되지. 아님 방송국에 제보할까? 익명으로. 순간 화장실 안에 있던 저는 뛰어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 얘기인 것 같았어요. 절 보고 알바생들은 당황했죠. 누가 안에 있는 줄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저기 그 핸드폰 좀 줘봐요. 네? 왜요? 좀 줘보라니까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전 뺐다시피 그 알바생의 핸드폰을 가져왔어요. 알바생은 당황했지만 절 말리진 못했죠. 짙은 화장에 한복 입고 올린 머리를 하고 있으니 딱 봐도 제가 혼주인 걸 알았을 겁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숨 넘어갈 듯 물었죠. 이 핸드폰 좀 열어봐요. 지난주에 결혼했다던 그 신부 사진 좀 볼 수 있어요? 저기 꼭 보셔야겠어요? 내가 꼭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좀 보여줘요. 네? 내가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근데 꼭 봐야겠다고요. 알겠어요. 대신 저한테 책임 물으시면 안 돼요. 그럴게요. 지금 좀 급하니까 빨리 좀 보여줘요. 알바생은 자기 핸드폰을 열어서 사진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다른 식장에서 결혼한 신부라면서요. 역시 며느리였습니다. 하얀 얼굴, 사슴 같은 눈매, 긴 목이 딱 우리 며느리 시연이었죠. 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몇 분 후면 내 아들 재정이랑 결혼식을 할 시연이가 왜 사진 속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잖아. 시연이가 왜 재정이가 아닌 다른 남자랑 결혼식을. 이봐요. 방금 한 말 사실이에요? 이 신부 지난주 다른 결혼식장에서 식 올렸다는 거 진짜냐고요? 네, 분명해요.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여기 사진 더 보실래요? 결혼식장이랑 신랑 모습까지 제가 찍었어요. 전 눈앞이 노래졌어요. 정말 불과 일주일 전에 제 며느리가 결혼식을 치렀더라고요. 오늘 제 아들과 하는 결혼식은 두 번째였죠.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노릇을 어쩌면 좋냐, 재정아. 눈앞이 아찔해져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당장 이 결혼식 엎어야 되나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하객들이 홀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전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알바생들한테 말했습니다. 지금 한 얘기 아무한테도 말 안 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럴게요. 오늘 내 아들이 그 신부랑 결혼하기로 돼 있어요. 나는 시어머니고요. 네, 짐작은 갔어요. 오늘 결혼식 무사히만 치르게만 해줘요. 이해해요? 내 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 그 알바생에게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수돗물을 억지로 삼켰어요. 입이 바짝 타들어갔죠. 그런 다음 마음을 굳게 먹고 화장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숨기면서요. 남편이 초조한 얼굴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어? 나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재정이도 신랑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절 보고 싱긋 웃더라고요. 설레면서도 긴장된 표정이 보였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전 다 업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누르고 식장에 들어갔어요. 사회자가 하라는 대로 안사돈이랑 촛불 점화를 했습니다. 저 멀리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얼굴이 보였어요. 아주 화사한 얼굴로 마음껏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곁에 선 안사돈도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가증스러웠어요. 며느리 안사돈 그쪽 식구들 모두 악마같이 보였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난주에 결혼식을 하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결혼을 해? 다들 한통속일 거야. 사기꾼 집안을 내가 몰라보다니. 우리 재정이 불쌍해서 어떡해. 이 노릇을 어쩌면 좋아. 촛불 점화가 끝나고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결혼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안 났죠. 애들 패배 끝내고 신혼여행 떠나는 것까지 간신히 보고 집에 왔습니다. 악몽도 이런 악몽이 또 있을까요? 집에 오자마자 전 현관에 주저앉았죠. 창백하고 어두운 얼굴을 보고 남편이 깜짝 놀라 묻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시 끝나니까 힘 풀려서 그래? 아무것도 묻지 말아요. 말하기 싫어. 그래도 그렇지. 신발은 벗고 들어가. 한복도 갈아입고 좀 누워. 결혼식이 보통 힘든 게 아니네. 난 됐으니까 먼저 들어가요. 왜 그래? 아들 장가 보내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전 엄청난 비밀을 갑자기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여보, 저기... 왜? 그게 있잖아. 우리 며느리 말이야. 오늘 다들 깜짝 놀라는 거 봤어. 재정이 이 탤런트 아니냐고 하나같이 묻더라고. 이 재정이 녀석도 예복 입고 꾸미니까 멋있고 하여간 잘 만났어 둘이. 사람들 다 둘이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거 들었지? 공부 잘하고 속 한 번 안 썩이고 크더니 장가까지 잘 가네. 우리끼리 있을 때 얘기지만 재정이 참 괜찮은 녀석이야. 당신 아들 한번 잘 키웠어. 저렇게 좋아하는 남편에게 차마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안 떨어졌어요. 당신 표정이 왜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봐. 오늘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저는 다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냉정해지더라고요. 세상엔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잖아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닮은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그래도 너무 똑같이 생겨서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주 복잡했어요. 그날 전 밤을 꼬박 샜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전 남편 몰래 식장에서 만난 알바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어제 화장실에서 만난 혼주예요. 12시 예식했던 시어머니. 누군지 알죠? 네, 당연히 알죠. 지난주에 어느 결혼식장에서 일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내 며느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 결혼식 한 곳이요. 알려드릴게요. 강남에 있거든요. 다행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전 부랴부랴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곧 강남의 그 결혼식장에 도착했죠. 어떻게 오셨어요? 저 말씀 좀 물을게요. 지난주에 여기서 결혼식 올린 신부를 찾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결혼식에 못 온 먼 친척인데 늦게라도 연락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사진도 있어요. 아, 이분이요? 기억나요? 그럼요. 너무 예쁘셔서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이시라고요? 먼 친척이에요. 너무 죄송한데 연락처는 못 알려드려요. 아니, 왜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사모님 같은 분도 있지만 가끔은 빚 문제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숨기고 연락처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겨서 함부로 못 알려드려요. 아주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좀 알려주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알려줄 수가 없대서 결혼식장을 그냥 나왔어요. 그래도 소득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여기서 지난주에 결혼식을 한 건 분명했어요. 거리를 걷는데 변호사 사무실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당장이라도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고 싶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전 법무사 사무실에 다니는 사촌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병준아, 나야, 향숙이. 아이, 누나, 아들 혼사 치르고 후련해. 아이, 둘이 딱 봐도 부부더라. 잘 살 거야. 내가 딱 보면 알아. 그래, 고맙다. 뭐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혹시 사람을 좀 찾을 수 있을까? 사람? 누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있는데 자세한 얘긴 할 수 없고 아무튼 일이 좀 급해. 갖고 있는 건 사진뿐이야. 지난주 행적하고 이런 걸로도 사람 찾을 수 있니? 별일이네. 아이, 근데 누나, 그런 일은 따로 하는 데가 있거든. 어디? 일단 전화 끊고 기다려봐. 아니, 내가 문자로 연락처 하나 보내줄게.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심부름 센터 같은 곳이라면서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여기에 얘기하면 사람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말과 함께요. 전 집에 가자마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 심부름 센터라는 곳에요. 말하자면 흥신소였죠. 안녕하세요. 저 사람 좀 찾고 싶어서요. 지난주에 강남의 한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렸어요. 사진도 있고요. 흥신소 사람은 가능하다면서 큰 돈을 얘기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놀랐죠. 그렇게나 많이 받아요? 헤이, 사모님, 그 정도는 주셔야 움직일 수 있어요. 아이, 뭐 사람 찾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알겠어요. 드릴 테니까 대신 확실하게 찾아줘야 돼요. 입금되는 대로 바로 찾아 나설 테니까 걱정은 접어두세요. 부담스러운 비용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꼭 알아야 했으니까요. 사진을 달라고 해서 보내줬고 강남에 있는 예식장 이름도 알려줬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한 4일 만에 심부름 센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인적 사항부터 연락처, 사는 곳까지 다 보내줬죠. 놀랐습니다. 근데 여자 이름이 며느리와 다르더라고요. 이름이 다르네요? 사람은 같은데. 사기치는 사람이 이름 바꾸는 게 일이겠습니까? 하긴 그렇네요. 사기치려면 뭔들 못하겠어요. 전 새로 알게 된 정보를 계속 들여다봤죠. 그때도 재정이는 신혼여행 중이었어요. 일주일 꽉 채워 다녀올 예정이었죠.
지금 알려준 주소로 가봐야 시연이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볼 필요 없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오히려 없을 때 가보는 게 낫잖아. 시연이가 여행을 갔으니 지난주에 결혼한 남자는 혼자 있을 거고 그 남자한테라도 사실을 말해줘야지. 참 대단한 애네. 갓 결혼해놓고 일주일 동안 여행 갈 일을 만들어? 여러 사람한테 사기치고 그 벌을 다 어떻게 받으려고. 지난주에 결혼한 남자를 이런 식으로 기만하는 것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시연이 그 애 없을 때 먼저 결혼한 남자에게 사실을 다 알려주고 싶었어요. 당신도 피해자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 알고 있냐고 물어도 볼 셈이었죠. 새로 지은 되게 좋은 아파트였어요. 전 아파트 공동 현관 앞까지 갔고 어쩔 수 없이 경비실을 호출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1203호에 왔어요. 전 시어머니인데 며느리는 여행 가고 아들이 혼자 있는데 영 전화를 안 받네요. 막 결혼한 신혼부부라 애들이 저한테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어요. 아유, 걱정돼서 죽겠어요. 아들이 지방에 있거든요. 꼭 올라가 봐야겠는데 공동 현관 좀 열어주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집 문 앞까지 갔습니다. 막상 벨을 누르려니 너무 떨리고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돌아갈 순 없었죠. 용기를 내서 벨을 누르려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전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시연이, 그러니까 제 며느리 된 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서요. 아니, 신혼여행 간 애가 여기 왜 있어? 내가 잘못 봤나? 눈을 질끈 감았다 떠봐도 틀림없는 내 며느리였어요. 누구세요?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니? 누구신데 그래요? 택배 왔어요? 며느리는 우리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자꾸만 저보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귀막혀서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얼굴은 시연이와 똑같이 생겼지만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이 확실히 달랐어요. 시연이는 몸에 딱 붙는 옷을 안 입었는데 문 열고 나온 여자는 맵시 있게 운동복 같은 걸 입었고 아주 긴 파마 머리였죠. 신혼여행 떠난 며느리는 어깨까지 오는 생머리였습니다.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넋놓고 있자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누구 왔어? 안에 누구 있어요? 남자? 남편? 네, 내 허즈번드. 왜 그래요? 누구예요? 무슨 일 있어요? 옆집 사람인가요? 아니요. 집을 잘못 찾아왔네요. 미안합니다. 전 너무 당황해서 집을 잘못 왔다고 말하고 도망쳤어요. 멀쩡한 엘리베이터 놔두고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심장이 벌벌 떨렸죠. 1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다가 전 도중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빠지고 떨려서 더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분명 얼굴은 소름 끼치게 똑같아. 그건 분명해. 근데 머리 스타일도 옷차림도 다르잖아. 말투는 또 왜 그래?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전 아파트를 나가서 아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시차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애들은 바닷가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파도 소리, 백사장 다 보였고 무엇보다 아들 재정이와 며느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잘 쉬고 계세요? 어머니, 여기 진짜 좋아요. 나중에 다 같이 놀러 와요. 음식도 맛있고요. 그러니? 둘이 지금 같이 있는 거 맞지? 아이, 그럼요. 저녁 먹고 같이 쇼핑 가려고요. 재정아, 너 말고 세아가 좀 비춰봐라. 시연아, 어머니가 너 보고 싶은가 봐.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너 컨디션은 괜찮니?
네, 좋아요. 저희 잘 놀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본명 며느리는 아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이틀 후 아들 내외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그래, 아유, 어서들 와라. 표정이 아주 좋구나. 신혼여행 즐거웠냐? 둘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전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시연이를 소파에 앉히고 물었어요. 새아가, 솔직히 말해다오. 너 혹시 쌍둥이니? 며느리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엄청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분명 쌍둥이로 태어났어? 숨기지 말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네, 사실이에요. 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고민하다가 말씀 못 드렸어요. 좋은 일이 아니라서. 사실 저한테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부모님도 찾다 포기하고 이제 가슴에 묻으셨고요. 언젠가 말씀드려야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숨긴 건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도 언젠가는 말씀드려야지 하셨지만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어머니, 근데 그 사실을 어떻게 하셨어요? 쌍둥이 동생을 잃어버렸다고? 부모님 가슴에 묻었다는 얘긴 뭐야? 자세히 얘기 좀 해보렴. 저 3살 때요. 부모님이 동생만 데리고 시골 시장에 가셨다가 놓쳤다고 하셨어요. 전 너무 어릴 때라 그때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사진도 몇 장 안 남았고. 세아가, 당장 일어나렴. 사돈댁으로 같이 가자. 재정이 너도. 엄마, 우리 신혼여행에서 지금 왔어요. 처갓집은 내일 가기로 했는데. 급한 일이니까 빨리 나와라. 지금 당장 가야 할 이유가 있어.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가서 얘기해 줄게. 전 그렇게 아들 내외를 끌고 사돈댁에 갔습니다. 두 분 다 저희를 보고 당연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사돈, 어쩐 일이세요? 시연아, 박서방, 너희는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어? 다짜고짜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사돈. 근데 저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막상 사돈 내외 얼굴을 보니까 입안이 바짝 말랐죠. 너무 긴장돼서 물부터 들이켰습니다. 실은 결혼식 날 제가 엄청난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식장에서 일하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시연이랑 똑같은 신부가 일주일 전에 다른 식장에서 결혼을 했다고요. 네? 뭐라고요? 사돈 내외와 시연이 아들 모두 깜짝 놀랐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똑같이 생긴 신부가 일주일 전에 다른 데서 결혼을 했다고요? 그 직원들이 그러더라. 네가 사기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그 직원 핸드폰 뺏어서 사진까지 봤는데 정말 너랑 똑같았어. 꼭 일주일 전에 다른 식장에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했더라고. 아니, 정말이에요? 시온이랑 똑같이 생긴 아가씨였어요? 네. 여기까지 말하자 사돈 내외와 시온이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짚히는 게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요. 계속 말씀 좀 해보세요. 전 그 아가씨가 내 며느리인 줄 알고 하늘이 무너진 심정으로 결혼식을 치렀고 애들 신혼여행 갔을 때 심부름센터 통해서 알아봤어요. 일주일 전에 결혼한 신부가 누군지 확인해달라고 했죠. 사흘 만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집 주소, 전화번호, 이름까지요. 이름은 달랐는데 이름 속이는 거 뭐 어렵냐고 그쪽에서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겠다 싶었죠. 주소 보고 그 집에 찾아갔어요. 며느리가 2번째 결혼을 했다고 그 남자한테 다 말해주려고요. 당연히 시연이는 신혼여행을 갔으니까 집에 없을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집에 혹시 시연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었어요? 네, 사돈. 그 집에서 시연이랑 꼭 닮은 아가씨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말을 잘 못했어요. 머리 스타일이랑 옷차림도 완전히 다르고요. 사돈, 집히는 게 혹시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당장 같이 가요. 네? 제가 거기까지 얘기했을 때 안사돈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바깥사돈은 안절부절 못했고요. 며느리도 놀란 걸 감추지 못했죠. 그 아이 혹시 시온이 동생일까요? 조금 전에 들었어요. 새아가한테 3살 때 잃어버린 동생이 있다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사돈이 오열했습니다. 네, 맞아요, 사돈. 쌍둥이 3살 때 시온이는 배탈이 나서 친척 집에 맡겨놓고 시은이만 데리고 추석 새러 시골에 내려갔어요. 잠깐 장을 보는 사이에 우리 시은이를 놓쳤지 뭐예요. 시골 장이었는데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사방으로 찾았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길을 쓰고 찾아다니다 포기하고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생계를 포기할 수 없어서 시장에서 장사하면서도 남편은 틈만 나면 시은이를 찾으러 다녔어요. 안사돈, 저 그 처자 꼭 봐야겠어요. 시은이랑 꼭 닮았다고 하셨죠? 분명히 그러셨죠? 네, 아주 똑같아요. 제가 보장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얼른 일어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시연아, 장모님 일으켜드려. 나 나가서 차에 시동 걸고 있을게. 엄마, 그만 울고 일어나. 빨리 가보자, 응? 전 며느리와 아들 사돈내외 다 끌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우린 12층 그 집 현관 앞까지 갔고 제가 벨을 눌렀어요. 그런데 벨을 눌러도 사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에선 인기척도 안 들리고요. 아무래도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어떻게 하실래요? 집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외출했으면 돌아오겠죠. 저는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여보, 당신도 그렇죠? 나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꼭 그 아가씨를 봐야겠어요. 저도요, 어머니. 사돈내외와 며느리가 가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됐습니다. 우린 다 같이 기다리기로 했죠.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엘리베이터가 12층에서 열렸어요. 누가 왔나 봐요. 엘리베이터 문 열렸어요. 정말요? 어디 봐요? 우린 다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어요. 며느리랑 꼭 닮은 여자가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랑 나타났습니다. 안사돈은 여자를 보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동시에 그 여자도 놀라서 멈춰 섰죠. 자기랑 똑같이 생긴 제 며느리 시연이를 보더니 입을 못 다물었어요. 다들 말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데 안사돈이 이러더라고요. 시은아, 내 딸 맞니? 시은아, 엄마 모르겠어? 엄마? 맘? 그래, 시은아, 나 모르겠어? 여보,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우리 시은이 맞잖아. 시은이랑 똑같이 자랐잖아. 맞지? 맞아, 여보. 아이, 꼭 어릴 때 잃어버린 우리 시은이야. 사돈내외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너무 엄청난 사실에 사돈내외 말고는 아무도 말을 못 꺼냈어요. 결국 우리는 며느리와 꼭 닮은 그 여자 집에 다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집안엔 신혼 냄새가 폴폴 풍겼죠. 며느리랑 똑같이 생긴 그 여자는 한국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 아들과 그 남편이 통역을 했죠. 그 여잔 자기가 아주 어릴 때 스웨덴으로 입양됐다고 했어요. 너무 어릴 때 가서 한국 기억은 아예 없었고 그냥 뭣도 모른 채 자랐다는 얘기였습니다.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더 기가 막혔죠. 아직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눈치였어요. 이름이 줄리아래요. 대학 졸업하고 기회가 돼서 한국 기업에 취업했고 일하다가 남편 만났다고 하네요. 저희보다 일주일 빨리 강남의 그 결혼식장에서 식 올렸대요. 장모님,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줄리아가 계속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만 보고 있는데요.
우리 보기엔 아가씨가 시연이랑 되게 똑같거든? 봐봐, 시연이랑 코 가운데 있는 점까지 똑같지? 거울 보는 것처럼 닮았지? 어떻게 생각해? 아이, 박서방, 말 좀 전해주게. 유전자 검사 안 해도 시연이랑 줄리아 쌍둥이인 것 같다고, 이 둘이 너무 닮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물어봐 주게. 아들이 줄리아에게 묻자 그 처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코 가운데 점 가리키면서 우리 며느리랑 자기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한참을 마주보고 또 거울 앞에 나란히 서보고 그랬죠. 누가 뭐래도 쌍둥이가 확실했습니다. 그제야 줄리아도 감정이 북받치는지 눈물을 글썽였어요. 너 4살 때 시골 시장에 갔다가 손을 놓쳤어. 사방으로 찾으러 다녔지만 못 찾았고 평생을 여기 가슴에 한이 맺혀서 살았단다. 내가 잘못했다 시은아. 어린 널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우리 아가. 아이고 가슴 아파. 엄마가 미안하다 시은아. 줄리아는 남편이 설명해주는 얘기를 듣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긴 스웨덴에 가서 좋은 양부모 만나서 잘 클 수 있었다고 했죠. 공부도 마음껏 하고 풍족하게 살았다면서 죄책감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울음을 그치지 못했죠. 좋은 부모 만나 잘 컸어도 힘든 부분이 왜 없었겠어요.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 고맙다 시은아. 이제라도 만나게 된 게 꿈만 같구나. 그 어릴 때 비행기 타고 먼 나라에 갔다니. 왜 우리가 널 못 찾았는지 이제야 알겠다. 아이, 너 스웨덴 간 줄도 모르고 사방팔방 안 찾아다닌 곳이 없어. 참, 생일은 제대로 알고 있냐? 시은아, 우리 생일 7월 15일이야. 사돈 처녀는 남편이 통역해준 얘기를 듣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생일도 여태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스웨덴으로 입양 간 날을 생일로 알고 컸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모든 게 다 꿈만 같고 고맙다고 하는데 저도 재정이도 울고 말았어요. 결국 다 끌어안고 울면서 일이 마무리됐죠. 그 후 확인 차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너무 닮아서 사실 필요도 없었지만 검사를 진행했고 역시나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사돈내외는 잃어버린 딸을 찾게 되었죠. 그 소식 들으니까 새삼 뿌듯하더라고요. 사돈내외 저 볼 때마다 너무 고맙다고 이 은혜 어떻게 갚냐고 매번 그러십니다. 사돈 덕분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어요. 이런 은인이 또 어디 있습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과일 장사하니까 평생 좋은 과일이라도 원 없이 드시게 해드리고 싶네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과일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절대 과일은 사드시지 마세요. 아셨죠?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일이 잘 되려니까 그렇게 된 거죠. 며느리한테 좋은 일 생기면 아들한테도 좋은 거고요. 그거면 됐어요. 과일은 저희가 사 먹을게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의 받아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불편해요. 네? 아유, 이걸 어쩌나? 얼마 전에 시은이 키워주신 스웨덴 양부모랑 인사도 나눴어요. 컴퓨터로 얼굴 보면서요. 잘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드렸죠. 화면 앞에서 양쪽 부모가 다 울었어요. 그분들도 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시은이 덕분에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얼마나 찡하던지. 정말 잘 됐네요. 그리고 제 며느리도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이랑 오순도순 재미있게 사는 게 눈에 보였어요. 동생과도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같이 고운 한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언제 또 한복은 같이 맞춰 입었어? 같이 경복궁 갔었어요. 거기서 예쁜 한복 빌려서 같이 입고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둘이 똑같이 너무 예뻐서 봤을 거야. 곱게 한복까지 입어서 더구나 선녀처럼 보였겠는데? 선녀요? 동생한테 말해줘야겠어요. 선녀라는 말도 아직 모를 거예요. 동생이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고궁 가는 것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싶대요. 김치도 담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데리고 다니니까 저도 재밌어요.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너까지 왜 그러니? 내가 뭘 했다고. 시은이도 그래요.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요.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랑 어머님, 아버님 다 같이 스웨덴 가자고 했어요. 양부모님께서 꼭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어머니 가실 거죠? 아유, 나까지? 그럼요, 같이 가세요. 저 어머니 꼭 모시고 가고 싶어요. 네? 꼭이요. 괜찮다고 부모님만 모시고 다녀오라는데도 며느리는 물러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스웨덴이라는 나라에 가보게 될 것 같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번은 아들이 묻더라고요. 어머니, 결혼식 날 화장실에서 그 얘기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 분명히 기억해요. 제가 신랑 입장 기다리고 있는데 저랑 눈 마주쳤잖아요. 그때 어머니 표정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이 많이 되시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나도 기억나. 이제와 얘기지만 세상이 뒤집힌 것 같더라. 이 결혼식 중단시켜야 하나 짧은 시간 동안 고민 많이 했지. 근데 그럴 수 없었어. 너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결혼식만큼은 잘 치러내자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사실 나도 그날은 잘 기억 안 나. 어떻게 치렀는지 잘 모르겠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 어머니 그날 참고 인내해 주신 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결혼식 사진 보면서 시연이도 종종 얘기해요. 어머니 대단하시고 또 감사하다고요. 사실 내가 미안하지. 착한 며느리를 크게 오해하고 있었으니까. 일이 잘 풀려서 엄마로서도 너무 다행이야.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너희 둘만 잘 살면 돼. 알았지? 그리고 얼마 전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들 재정이 입이 요새 귀에 걸렸죠. 남편과 전 손주 볼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가끔 아들 결혼식 날이 떠오르네요. 화장실에서 직원들 얘기만 듣고 결혼식 파토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합니다. 하객들은 수근거리면서 집에 돌아갔을 거고 아들과 며느리는 큰 상처를 받았겠죠. 경솔하게 처신하지 않고 결혼식 잘 치르게 한 것, 아들 며느리 신혼여행 갔을 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본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해로 시작된 일이 애들 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 집엔 늘 과일이 그득히 쌓여 있어요. 괜찮다고 해도 사돈댁에서 자꾸 보내오네요. 그 풍성한 마음만큼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찾은 딸과 좋은 추억 쌓으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